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짧게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2,729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간밤 뉴욕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0.20%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2,72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0.13%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93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2,225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 역시 4,760억 원대 매물 추리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코스피 시장 6,825억 원대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같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은 225억, 외국인은 800억 원대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48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또 7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0.99% 하락을 하면서 69,8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하루였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0.25% 소폭의 상승률 또 보여줬습니다. 40만 8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하루였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1.07%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움도 역시 2%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전거래 대비 8,700원가량 밀려나면서 38만 2,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펄어비스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10만 7,6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요즘 좀 많이 좀 어려울 텐데요.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좀 재무제표 같은 상황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요즘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폐 계절이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좀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달이기도 한데 우리 시청자들 함께 이제 노력해서 일단 좋은 결과 만들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1부에서 3부까지 진행을 또 같이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종목명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전문가님께 연결해서 바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매일매일 톡방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체 빗어졌나 모르겠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또 전문가님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개인의 매수세로 방어절을 치른 코스피라고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일단 오늘은 또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현재 보시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네. 우려 때문에 좀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도 아침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개파락하면서 좀 하락을 하다가 네. 10시 때부터 일단 개인의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고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매도세는 좀 강력해진 가운데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시가가 이제 2,720선이거든요. 네. 이 라인까지 일단 좀 하락하고 나서 10시 한 40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힘겹게 일단 코스피를 일단 양봉으로 좀 돌려놨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고점 부분에서 일단 개파락했죠. 똑같이.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미국의 일단 증시에 영향을 받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좀 하락을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일단 그 코스닥도 개인의 일단 매수 수급에 강력한 매수 수급으로 좀 시장을 좀 끌어올리면서 방어전을 치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일단 이렇게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좀 저항을 맞고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현재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일단 내일도 만약에 일단 다우 지수에 만약에 하락한다면 국내 지수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좀 우려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항상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선물에서도 이제 외국인 포지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요. 이번에도 일단 똑같이 외국인 포지션 좀 봐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일단 거의 5만 계약이었었다면 지금 일단 2,700 계약으로 진짜 매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도 수급이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본격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좀 지난번에도 전망이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만 이번에 일단 매도는 저번 달에 비해서 일단 매도 수량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개인이 일단 수급을 좀 들어오니까 좀 지수가 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5천 계약이나 1만 계약 정도 넘어가면 아마도 그때는 코스피 증시도 어떻게든 좀 저항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이제 좀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이제 34,700 34,800 요 라인을 또 넘지 못한다면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저항이 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항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기 그 33,700선까지도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증시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 버틸 수만 있다면 그래도 많이 선전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번 그 만기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항을 주는 게 아무래도 또 다가오는 좀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부담으로 다가와서 일단 조금 힘겹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현재 지금 코스피 증시가 조금 나쁘지 않은 게 그래도 일단 개인의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일단 소생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누르고 반대로 일단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네. 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1부, 2부, 3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 시간 내에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매일매일 톡방에서 또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들, 수익률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코너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 계속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한성기업이 올라와 있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수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오늘 수산물 관련한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성기업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9.92% 상한가로 결국 마무리가 됐네요. 2,220원 올랐고요. 9,64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수산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한성기업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무래도 일단 한성기업 말고도 이제 예를 들면 뭐 동원수산이라든가 그렇죠. CJ시푸드 그리고 CJ 그리고 시푸드 그리고 신라 SG 뭐 이런 것 종목들이 많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러시아랑 상당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좀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네. 상당히 그 표면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뭐 가스도 일단 거의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뭐 동태라든가 명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군요. 뭐 킹크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의 수산물이 거의 러시아산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원전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렇죠. 반면 네. 러시아 수산은 조금 많이 이제 거의 식탁이 많이 오르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성기업 같은 게 이제 뭐 장기화 때문에 좀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좀 차트를 보니까 내일도 조금 이런 상황 같으면 수급이 좀 좋아서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9,900원과 10,000원대가 일단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돌파된다 하더라도 아무튼 일단 돌파 이후 유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은 만약에 보유님이라면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일단 저처럼 아까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오르는데 수산물도 좀 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수산물 쪽을 많이 보유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본다면 아마도 일단 10,000원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로 이 종목이 일단 판가름 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10,000원대 돌파 이후 좀 간다면 추가적으로 좀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거의 상한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그래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오늘 일단 9,600원에서 끝났으니까 네. 내일 일단 9,600원과 10,000원대를 일단 한 박스 구간을 보시고 만약 돌파된다면 10,000원대를 유지하는지 못하는지로 이 종목이 좀 한 번 더 급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또 그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늘도 상한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그 뭐랄까 3월 달부터 조금 상승하면서 박스권을 엄청나게 좀 다지고 그러네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이제 가르쳐드렸거든요, 제가.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 돌파시에 좀 노려봐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제 오늘 저점에는 잡기 힘들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일단 들어간다면 10,000원과 12,000원대만 잡았다면 충분히 오늘 15%좀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일단 단계 뛰어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일단 고점이시면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이제 12,800원대가 좀 저항대로 잡았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시원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 16,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한성기업이라든가 동원수산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같은 테마에 있는 CJ시푸드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네요.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뭔지 아실 겁니다. 8,200원대가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8,200원대가 또 돌파되는지가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이제 급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무래도 아니면 일단 좀 저항을 주고 지지받고 좀 눌렸다가 또 다시 올라갈지 이렇게 보셔야 네.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8,300원에서 8,500원대가 내일 아마 저항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한성 기업이라든가 동원수산이 이제 좀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노란톡 시청자분께서 일단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한성 기업하고 동원수산이 만약에 이제 잘 보시라고 그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한가 종목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 다른 두 번째 CJ 시푸드 그리고 CJ 시푸드 이렇게 요 두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수산물도 좀 그러니까 눌림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큰 폭으로.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래도 두 종목이 상한가를 유지해냈고 그러니까 내일 또 하루를 더 볼 수 있는 두 종목이 됐겠고 아무래도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들은 내일 좀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두에 있는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하는지 무너진지 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거고 흐름으로 보기엔 좀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CJ 시푸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J 시푸드는 좀 봤으니까 네. 좀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밑에 네. 있는 동원산업 보셨고 사조 오양 그리고 사조 산업인데 이제 사조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상승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서 보합권으로 있을 때 수급이 일단 계속 좋으면서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이제 하락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테마 자체가 하락을 하지 않다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런 사조 산업이라든가 사조 대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전고점인 박스권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34,000원이니까 3만 원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두 번째 단계가 34,000원 안짝으로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좀 작전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일단 수급 사항이라든가 뭐 실적 사항을 좀 보시면서 보면 충분히 내가 나중에 물릴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영업적인 이익이 좀 충분히 지금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1,0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000억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2,600억, 2,700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매출의 거의 30% 내지는 4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이 종목 왜 못 올라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리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고 크게 물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성기업과 동원수산 또 여러 가지 수산물 관련주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내일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30대 1 무상감자 또 결정 소식에 오늘 29% 상승세를 또 보여줬었는데요. 하루 흐름도 또 이어서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9.79% 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전주네요. 244원에 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다이나믹 디자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시청자님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이슈에 갈 수 있고 이슈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다는 게 만약 두 가지입니다. 상승도 할 수 있지만 네. 거꾸로 일단 하락도 좀 심할 수 있는데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무상증자를 하니까 솔직히 약간 소액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손 안 대는 게 좋은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시청자님도 일단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면 아마도 3,300원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단 400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네. 내일 한 번 더 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뭐랄까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내일도 일단 좀 상황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상장이 완전히 다 무상 진짜 다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좀 늦은 거고 네. 차라리 들어간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내일은 좀 많이 흔들 수도 있겠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올라간다면 이제 320원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
224원이니까 300 얼마까지만 간다고 상당히 좀 꽤 괜찮은 수익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이런 정보 좀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수익 날 땐 좋지만 만약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많이 좀 끌려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흔들리면서 좀 개인의 일단 의미대로 일단 가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단발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게 낫고 만약에 꼭 들어가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20원대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은 390원대니까 4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두 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아마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다이나믹 디자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 특허 취득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종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 대비 2,160원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9,360원에도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상한가를 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 이렇게 이제 좀 나왔고 뭐 이제 특허 획득이라고 또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7,000원대에서 8,000원대에 일단 바닥 다지기가 끝났고 아무래도 또 여기서 좀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0,000원대까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종목이 여태까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과거에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11월 달에도 일단 보면 빨간 봉으로 완성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졌을 때만 때 올라갔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검은 선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장기적인 네. 이평선인데 이 라인을 일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일단 키즈로 생각한다면 진짜 좀 뭐랄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물량을 떠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슈를 네. 이용해서 이제 이유를 딱 설명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올리고 나서 떨어지고 이날도 보시면 이제 그 거의 19% 정도 거의 이제 개인이 이때 들어와서 같이 많이 올라니까 따라 들어와서 물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좀 잠잠해지고 다시 이때도 보시니까 25%까지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25%까지 16%까지 올랐다 밀렸는데 이번에야말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제 근데 현재 아까 전도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렇죠. 좀 상패가 좀 자주 나오는 네. 그런 계절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자로 인해서 3월 달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죠. 이게 보시면 일단 적자가 지금 4년째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관과 외인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이슈를 터뜨려서 만약에 개인에게 떠넘긴다 네. 수량을 그렇게 돼서 이제 개인이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3월 달만 넘어가면 그나마 또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건데 3월 달 넘길 수 있을지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했지만 뭐 영업적인 이익이 계속 순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요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전에도 외인과 기관이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은 판매를 했고 개인이 다 매수를 받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청자님이 만약에 내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고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죠. 9,360원을 이탈시키에는 그때는 저라면 이게 만약에 2만 원까지 아닌 내지는 15,000원까지 간다 할지어도 네. 일단 내일의 고점을 만약에 이탈시킨다면 그때는 아까 청산하고 나오는 게 맞겠다. 만약 지금 여기서 9,300원이기 때문에 내일 10,000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에 떨어지는 거는 오늘의 고가 이탈 시에는 일단 나오고 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전략을 짜가면 어떨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일단 위험하지 않게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종목이네요. 네, 이 종목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 동등성 입증 소식에 또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가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9.79%로 마무리가 됐고요. 18,3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두 종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형제의 그 네.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나마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제 그 기업에서 일단 돈이 나오는 그 회사는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라도 아까 전에 그런 상황이면 좀 불안했었는데 이 회사라도 다행히 이제 뭐랄까 이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따지면 여기 그 아무래도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 전에 봤던 종목은 조금 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작년에 뭐 예를 들면 280억 정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80억 네. 정도 이제 예상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2,500억 정도 예상 수익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그 2021년까지는 좀 적자를 계속 유지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올 3월만 좀 잘 견뎌낸다면 조금 3월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3월만 잘 견뎌낸다면 조금 좀 양호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까 그 회사만 봤다면 저는 일단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회사가 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일단 그 삼상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여전히 일단 배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두 종목은 같이 움직인 케이스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아무래도 2만 원 그리고 2만 100원대 이때가 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지금 저라면 일단 저는 만약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일단 18,000원 이탈 시에는 좀 청산을 해주거나 비중 50%까지 확실히 좀 줄여주는 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있으면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성건설 올라와 있네요. 1,426억 원 규모의 도화 4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수주 소식에 오늘 또 좋은 모습 나타냈던 일성건설이었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29.82%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 대비 1,300원가량 올랐고요. 5,79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일성건설 종목입니다. 일성건설까지 이어서 또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뭐랄까 10월 달에 보시면 딱그 위쪽이 일단 6,000원대를 일단 맞고서 떨어지면서 박스권 하단이 5,400원대를 무너뜨린다 강하게 하락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끝냈고 이때 뭐랄까 그 3월 10일 날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하락으로 일단 마감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때부터 다지기 들어오고 이제 계속 아무래도 3월 10일이 이제 그때 뭐랄까 우리 그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대선 공약과 동시에 일단 들어왔던 그렇죠.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일단 3,000원대 초반에 들어왔던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일단 아무튼 건축 관련주는 좀 한 번 더 끝까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선 끝까지도 모른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 테마는 아직도 남아 있는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만약에 보여주기라면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장기 추세선에서 일단 맞고 돌파가 되는지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하게 일단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딱 갖다가 맞춰놨기 때문에 내일도 수급만 좋다면 좀 충분히 더 올라갈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수급 상황으로 봤더니 역시나 개인은 팔고 외인이 일단 들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내일도 한번 점프해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일단 6,500원대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건지 가치 투자로 갈 건지 일단 분명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 단기적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뭐 5,800원 이탈 시 내지는 6,9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찍고 밀릴 때는 충분한 이익 실현을 좀 해주는 쪽으로 가신 다음에 나중에 눌리는 4,800원이나 뭐 3,8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분할로 일단 추가적으로 잡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가 네.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일단 지금 보시면 일성건설 말고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동신건설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형 건축사, 그러니까 소형 그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슈만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 당시 또 이슈가 없으면 또 주저앉는 게 또 소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이제 올라간다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7,000원 그리고 일단 32,000원대 저항대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내일도 올라온다면
요 종목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준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네. 일단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일성건설 같은 경우 이제 도화 4구역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거에도 또 움직인다 하면 좀 다른 종목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물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 당선이 좀 취임식에 이제 맞춰서 그렇죠.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취임식 당일날 뭐 그런 네. 날도 때 한번 사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올라갔다가 이제 건설 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위쪽에서 있다가 다시 눌림을 줄 거잖아요. 만약에 눌림 주면은 그때 다시 일차적인 매수를 하고 뭐 윤 대선인 그 당선인이 취임하는 하루 전날이거나 취임식 날 네. 그렇게 맞춰서 사간다면 두 번 정도의 진입을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전략적으로 네. 다가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일성건설과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전날이나 그 당일날 또 매수를 또 해보시는 전략도 어떨지 의견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내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사료 종목입니다. 계속되는 곡물 가격 상승 우려 속에 연일 또 강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현대사료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쳤고요. 오늘 현대사료 53,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대사료는 특히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현대사료와 함께 이제 그 사료주가 좀 좋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사료도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거의 80% 내지 일단 90%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인데 아무래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6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가면서 거의 그 80%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네. 이 종목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종목을 고를 때 한일 사료를 할 거냐 아니면 현대 사료를 할 거냐 그랬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솔직히 말하면 한일 사료가 조금 이득인 거고 지금 생각하면 현대 사료가 또 점상으로 계속 뛰어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한일 사료가 좀 더 좋았던 지금 결론적으로는 네. 결과론적으로 이제 더 좋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래도 일단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일 사료랑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루어지면서 네. 우크라이나 이제 그 넓은 이제 그 토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농산물 가격이 이제 그쵸, 많이.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네. 가격이 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떴거든요. 한일 사료도 저희가 그래서 일단 정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89%까지 올라갔다가 정리를 했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거의 100%가 조금 넘어갔죠. 네, 점상 3번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시면 경고가 뜨거든요. 이렇게 네. 경고가 뜨면 네, 경고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이제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 중이라면 내일부터 좀 정리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나 눌림이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렸다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는 아까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올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시적으로 일단 후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고 종목이 뜨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조금 조정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비중을 좀 줄인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먼저 오는 게 국내 증시에서는 맞는 상황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사료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 같이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과 소통을 또 톡방에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톡방에서 진행이 됐었던 올라왔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고민 어떤 고민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1,6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2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07% 밀려났습니다. 전거래 대비 700원가량 빠졌고요. 64,8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현재보다는 높아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8만 원대면 좀 비싸게 매입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리고 또 비중 또한 높아서 저 추가적으로 일단 매수하라고 일단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8만 원이 왜 비싸냐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때 이제 한번 보시면 이때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때가 언제냐면 그 작년 그 10월 달이죠. 네. 10월 달에 보시면 이제 여기 그 8월 달에 30일 날 고점을 찍고 그리고 10월 달에 9월 달에 두 번째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여기 8월 마지막 달에 일단 고점이 12만 원대였어요. 12만 네. 원대. 그리고 일단 다음 달 9월 달에 여기죠. 그러니까 9월 23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이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자, 시청자님. 이때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때 들고 계셨다가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어디쯤 잡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적인 이평선을 깨고 나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모든 차트가. 이 차트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돌파 못하면 차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인데 첫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무너지면 그때는 예를 들면 현재까지 그 전까지 박스권은 현재 보시면 10만 6천 원대였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이 8만 원이니까 그때 들고 있었다면 차라리 여기서 익절하는 게 좋았을 텐데 만약 그 전에 잡아서 계속 끌려오면서 일단 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20% 한 번에 물량을 좀 털었어야 돼요.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검은선 라인이 일단 위쪽에 있고 한 번도 검은선 가까이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것이 일단 뭐냐면 떨어졌으면 한 번 언젠가 만나거든요.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청자님. 근데 중요한 건 시청자님 가격이 8만 원인데 아마도 8만 원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만 1천 원에 물량을 50% 이상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점은 만약에 현재 가치는 6만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만 원에서 만약에 8만 원이면 가격 가치가 한 25%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그래서 25%까지 한 번에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 종목을 만약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8만 원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저항에서는 팔고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시키고 이렇게 가면 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8만 원 비싸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마 조만간 8만 원 그쪽 또 한 번 올 거예요. 그래서 7만 8천 원이나 8만 1천 원까지 온다면 가감하게 좀 비중을 50%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에 줄인 만큼 6만 원까지 간다면 다시 한번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면서 한다면 어느새 이제 장기 이평선도 좀 내려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장기 이평선 돌파되면 그때부터 좀 대세 상승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돌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비중을 더 추가시키기는 어려우니까 7만 8천 원이나 8만 2천 원대까지 좀 가감하게 비중을 50% 정도 줄이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 줄인 다음에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6만 원대엔 다시 비중을 담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7만 8천 원과 8만 2천 원대 라인 오시면 일단 비중을 50% 줄여가는 전략 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상담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내 올라와 있네요. 네, 오늘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매수가는 17만 1,138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5.5%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을 또 했습니다. 17.52%로 마감이 됐고요. 14만 5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또 계속 상한가를 치다가 오늘은 또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님? 네, 아무래도 일단 이번에 일단 대선 때문에 좀 많이 좀
공로가 있는 이제 안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겠나? 네. 그렇게 후보 이렇게 아무튼 네. 대선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총선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왔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보시면 이제 올라왔던 게 지금 이제 보시면 단기간 내에 지금 이제 이게 그때 그 3월 10일 정도만 해도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였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일단 거의 200% 정도 거의 30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올라온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총리 얘기해서 좀 다른 후보자를 좀 얘기가 거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17만 원대에 산 거는 조금 뭐랄까 언제 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만약에 어저께 샀다면 오늘 좀 17만 원 돌파돼서 올라갔을 때 좀 본전 스탑이나 이렇게 걸어놨으면 좋은데 지금 돌파됐다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거든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치 투자로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단기로 보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로 봤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단기로 또 들어간다면 이렇게 장기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장기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눌리면 분명히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다면 내일도 만약에 여기 보시면 13만 6천 원을 돌파할 때 13만 6천 원 왜 돌파하냐면 13만에서 13만 6천 원 왜 돌파하냐면 이거거든요. 정고점이 이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고점까지 무너진다면 얘는 10만 원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10만 원대까지 간다면 그때는 사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4만 원 정도의 일단 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안 눌리고 가는 게 좀 좋은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17만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만약에 17만까지 한 번 올라온다면 그때 저항을 주고 만약에 일단 멈춰섰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게 좋고 아니면 올청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그런 다음에도 노릴 수는 있어요. 노릴 때 언제 올리냐면 이렇게. 자 일단 보시면 최소한 보조 시그널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조 시그널 잘 보세요. 돌파됐죠. 보조 시그널 무너졌죠.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님이 17만 원 이때 만약에 샀는데 이때 샀는데 만약에 20만 원까지 갔다, 21만 원까지 갔다. 그럼 그때는 입지를 좀 했었어야 돼요. 지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 밀리고 있으니까 이건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 하락한 다음에 살 때는 언제냐면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 현재 이게 5분 봉인데 5분 동안 약간 그 2시부터 약간 행보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좀 살짝 올라오는 이 타이밍, 14만 3천 원대가 일단 매수 타이밍인데 샀다 하더라도 많이는 못 올라갔겠지만 이게 만약에 장중으로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면 만약에 이제 13만 원에 산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수익이 좀 발생됐을 거예요. 만약에 14만 5천 원이니까 만약에 뭐 2천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됐으면 3천 원 정도 수익 발생 이렇게 수익 났을 때 본전 스탑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급등 종목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무너졌을 때는 짧게 주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이렇게 왔다가 다시 무너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 급등한 종목은 가치 투자로 간다면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계속 유리하게 진입했을 때 상승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하는 말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추가하고 싶다면 원래 대선 당선 전인 7, 8만 원대가 정상 가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는 하지 마시고. 여기 오면 그때 추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추가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아마 17만 5천 원, 17만 원대 여기서 만약에 저항 주면 그냥 일단 익절하고 나온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가치 투자로 간다면 지금 15%니까 뭐 8만 원대 15%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30%니까 가격이 일단 반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평균 단가 떨어지니까 12만 원이나 13만 원 정도 오면 50% 정리하고 다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종목을 5년간 유지될지도 모르는 이런 네. 중장기 종목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셨다면 제가 설명했던 걸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할게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안랩 종목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또 올라왔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올릭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올릭스 매수가 38,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2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종가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16% 밀려났습니다. 전거래 대비 600원가량 빠졌고요. 27,2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올릭스는 일단 이 종목도 약간은 좀 손해를 보고 계셔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인터넷 메신저 이런 그룹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딱 봤더니 이 종목이 만약에 시총에 그러니까 2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셨다면 이건 분명히 조금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이제 확실히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비중이 제가 봤을 때 20%는 좀 높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3,200억, 3,700억이에요. 근데 영업적인 이익을 봤더니 비싸다. 네. 네, 비싸.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더 20%에서 더 추가는 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35,000원 정도 온다면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50% 내지 75%까지 손절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손절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온 3,000원 정도 손절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 3,000원 같으면은 이제 3등분 하면은 3,000원이니까 그 10,000원 정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500에서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몰랐을 거예요, 시청자님. 자, 시청자님 이게 38,000원이죠, 그렇죠? 38,000원에 만약에 50%를 정리하게 되면 네. 4,000원만 가면 아까 5,000원 정도만 가면 본전일 거예요, 돌파하면. 네. 근데 만약에 75% 정리하면 아마 43,000원, 45,000원까지 가야지 본전이 될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죠, 시청자님? 네.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저항 줄 수 있는 가격이 35,000원대예요. 거기서 저는 최소한 50% 내지 75%까지 정리하자. 네. 왜냐면 이 시가총액은 좀 높은 반면에 영업이익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좋죠.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떡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계속 가져가면 되지만 34,500원의 물량을 줄이고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돈으로 2만 원대나 2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다시 비중을 담아준다면 평균 단가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다시 3만 3천 원이나 3만 2천 원 오면 그때는 아마 본절이나 그 수익이 됐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비중부터 줄이고 약간의 손절을 해주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35,000원 50% 정리 그리고 정리 후 4만 원이나 4만 5천 원 오면 올청산 여기가 목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50% 청산 이후에 하락한다면 2만 5천 원과 2만 7천 원대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비중을 줄인 만큼에서 다시 비중을 줄인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을 줄였다가 다시 담았다가 이렇게 하면 때문에 단가는 떨어뜨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한번 본절이라든가 약간의 수익은 내고 수익은 만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릭스까지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미처 하지 못한 상담은 2부, 3부에서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2부, 3부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전문가님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전문가님이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신호까지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 또 2부, 3부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진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